네. 자, 오늘의 그래서 일발장전, 실마의 일발장전이라고 코너명을 정해주신 우리 PD. 지금 화면 우상단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수가 2200포인트에 안착을 하고 조금 더 위로 향하려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된다는 그 이동구 차장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꾸준히 샀다 이렇게 보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외국인의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 의중이 무엇일까? 네. 그냥 단순히 4차 산업혁명에 뭐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에 IT에 이렇게만 굵직하게만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그렇죠. 아마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네. 삼성전기, 삼성전자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어,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1억이라는 자금을 배팅을 한다면 뭘 사겠느냐. 큰 금액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사겠어요. 전기. 예,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의 또 의미가 있거든요.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기간 대비 수익률을 따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배당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대체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는 비교할 바가 못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의 이제 탁월한 또 지위가 분명히 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역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을 이제 이끌어가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이제 주식을 이제서 좀 사고 있는 거죠. 사실 지난 3월 달에 우리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한 달 만에 삼성전자 주식을 거의 5조 원 가까이 팔았거든요. 네. 정말 뭐 충격적인 그야말로 이런 걸 이제 패닉셀이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를 했는가? 실제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 세계 IT 기업 중에서 1분기, 2분기 때 삼성전자만큼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회사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2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15%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영업이익 중에서 뭐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일회성 수익이 뭐 한 1조 원 가까이 혹은 뭐 1조 원 조금 넘게 인식이 좀 됐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지만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영 환경의 어떤 악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 체인이 이제 마비됐었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하반기 때 사실상 삼성전자의 주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뭐 애플과 비교하기도 좀 뭐하고 또 대만의 또 TSMC와 비교하기도 좀 뭐하고 아무튼 삼성전자의 포지션은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면서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전까지 하고 뭐 이것저것 또 고려를 해봐야 될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CEO 리스크 사실 뭐 재벌 총수들에 대한 어떤 지금 아직 재판이 어쨌든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이슈들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뭐 어떤 뭐 부정적인 요인까지 다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하게 지분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저는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이런 저평가가 분명히 해소될 거다라는 데 이제 배팅을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뭐 올해 6만 원을 넘어가든지 뭐 이런 걸 외국인들이 고려를 하면서 지금 매수를 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동학개미운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개인 주주들이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흥미를 이제 많이 좀 잃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왔다라는 걸 좀 주목을 해 보신다면 역시 삼성전자도 뭐 아주 좋은 또 투자 대안 중에 하나가 좀 될 수 있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삼성전자 좋죠. 좋은 거 다 알고 매번 반복적이지만 그거 지금 막 이제 개장 30분 남겨놓고 오늘 진짜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삼성그룹주들이 뭐 한 3에서 5%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오늘 타이밍이 시기적절했지만 안 움직이면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저도 아닌가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두 개를 놓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삼성전기 쪽에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을 좀 원하는 네. 얘기잖아요. 들 수밖에 개별 기업. 없고요. 네, 개별 기업 중에 그래도 IT가 지금은 중심을 잡고는 좀 있다 싶으니까 네. 지금 화면에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매 동향 그래프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저렇게 합산하니까 많이 샀나요? 많이 샀죠. 지금 7월 달, 그러니까 6월, 한 달, 그러니까 한 20거래일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좀 1조가 좀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산 것이냐, 시장을 산 것이냐, 반반이냐, 이렇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아니, 예, 뭐 반반이냐. 환의 배팅은 네, 뭐 여러 네. 가지 복합적이지만 반반이냐 이렇게 볼 수가 그거 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 얘기를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저는 의미 있게 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짚어주신 말씀 중에 좀 그 인상적인 게 동학 개미들이 좀 초심을 많이 잃었어요. 여기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지친 거죠. 그렇죠. 뭐 네이버 카카오 샀으면 지금 뭐 두 배 넘게 좀 수익이 난데 삼성전자의 그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좀 높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동학 개미들 좀 지쳐서 좀 떨어져 나간 부분을 외국인들이 지금 근데 삼성전자 이렇게 샀지만 외국인들은 지난 한 달간 이 비슷한 금액을 또 선물해서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물하고 선물 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금을 이제 유지시키는 도구로서 외국인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들어서 더더욱 환율에 좀 민감도가 좀 높아지는 삼성전자를 좀 봤을 때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을 생각보다는 많이 기대는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좀 좋았으면 SK 하이닉스도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면 적어도 메모리 반도체 쪽은 눈을 조금 눈높이를 좀 낮춘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쪽에서 봐야 되는데 나머지는 사실 이제 대안이 있잖아요. 뭐 가전이나 디스플레이나 뭐 또 뭐 통신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다른 주식으로서의 좀 대안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자체만으로의 어떤 매력도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겠다, 삼성전자를 사겠다라는 그런 이제 외국인들의 의중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장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시가총액의 한 뭐 20몇 프로, 30% 가까운 이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이제 도구로서 좀 이용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좀 깔끔하게 말씀드리는 걸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부품단이 지금은 훨씬 더 이게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부품 쪽을 좀 보시면 좋겠고 부품 쪽이 부품의 끝판왕 삼성전기 쪽부터 이제 쭉 내려보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는 또 이제 관심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PCB 쪽이 한번 좀 일었을 때가 됐는데 어제 좀 맞고 떨어진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유는 뭘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루머는 차익 매물 있었어요. 단순히? 아니, 아니면은- 루머가 좀 있기는 있었는데 PCB가 이제 워낙 좀 넓게 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너무 많이 이제 올랐던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도 같고 네. 그 DKT 그러니까 BH 관련돼서 약간 이제 너무 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루머가. 이제 아닌 약간 건 이제 아니죠. 이제 김현 매니저가 지적하신 것은 이제 수치적인 객관성에 대해서 조금 이 밸류를 어떻게 줄 거냐 네. 고민에 대한 거. 실제로 이제 스코어가 찍히는지의 여부는 기술 승인과는 또 무관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얼마의 그렇죠. 뭐 주문량이 계약성 상에 뭐 이렇게 돼야지 조금 그렇죠. 사실 이제 퀄컴이라는 이름이 약간 뭐랄까 상징성. 그래, 맞습니다. 상징성 약간 그런 기대감이 이제 네. 너무 세게 반영 한 번에 됐다는 게 좀 큰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예. 하지만 뭐 PCB 쪽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대덕전자 같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과 맞닿아 있는 쪽은 저는 이제 부품 쪽은 이제 조금 눈높이를 높여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덧붙여 드리면은 PCB 쪽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게 순서대로 따지면은 네. 소재 장비 부품 이 순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이클이었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단에 이제 부품 쪽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사실 우리 PCB라고 하면 정말 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양 산업화 되어 가고 있는 분야였고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회사가 망했다, 어느 회사가 문을 닫았다 이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남은 몇몇 개의 기업들, 우리 차장님 말씀해 주셨던 뭐 대덕전자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몇몇 개 이제 기업들이 시장을 이제 거의 뭐 과점 형태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삼성전자 역시도 최근에 우리 리쇼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내부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한 부분인데 삼성의 이제 경영 전략상에 삼성 전기가 만드는 이 기판이 사실상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다른 우리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것에 비하면 좀 단가가 좀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리쇼링 차원에서 사실은 뭐 삼성전기가 국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해외 법인에서 이제 생산하는 물량들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 물량들을 이제 오히려 국내 기업들 쪽으로 물량을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덕전자가 뭐 900억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용 PCB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큰 모멘텀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 발표가 나오기 그
그 전부터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PCB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흐름, 그런 이제 리쇼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기의 이제 물량을 국내에 있는 이제 다른 이제 공급 체인으로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좀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네.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나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이런 스토리를 또 상당히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또 스몰캡 종목들이 또 대안이 될 거기 때문에 대덕전자를 포함한 이제 PCB와 관련된 종목들, 그게 결국 또 DDR5와 관련된 또 세대 교체와도 또 맞물리는 부분이 좀 있기 반도체와,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기업들을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너무 이제 큰 그림들만 그려가지고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김영민 매니저는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이벤트는 네,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면서 금요일 무료 방송은 제가 항상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뭐 전망 내지는 전략을 설명드리거든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많이들 또 참석하셔서 다음 주 시장 또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정혜민 차장이 좀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두 분이 한번 확 이게 열전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거 좀 어떻게 찍어서- 싸움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제가 종목을 한번 월요일 날 오, 좋아요. 네, 예고합니다. 월요일 날은 종목 대 종목. 네, 네. 두 분이 한번 또 의견이 좀 갈릴 수 보여주신다니까. 있을 만한 네, 뭐 많은 그런 기대 종목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고했는데 뭐 이렇게 안 가져오면 안 돼요. 아, 예. 근데 제가 이제 집이 멀어서 좀 지각할까 봐. 예. 네, 제 마음대로 막혀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자, 김현 매니저는 네. 고생하셨고요. MBN 골드 하여튼 김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